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또 영상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일단 최근에 달아주신 댓글 중심으로 답변을 몇 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청약 자격에 관련된 질문들이 역시 많아요. 역시 이제 청약 관련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 거기다가 분양가 제한,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로또 아파트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그런 현상이고 분명히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청약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내 집 마련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자금 계획이나 그런 것들,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이 대출이 예전만큼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청약에 도전하시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특별공급의 기회도 충분히 누리시고 최근에 정부가 이 특별공급의 물량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방향을 밝힌 바 있어서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랄지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랄지 여러 가지 내가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가능성, 확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요.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리고 등본상 남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동생, 뭐 형제이든 남매이든 어쨌든 동생이랑 같이 부모님과 살고 있는 그렇게 4인 가족이라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단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부모님은 60세를 넘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청약 자격 그 영상에서 확인하셨지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청약할 때는 그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청약할 때 무주택 자격으로, 실제는 무주택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은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청약할 때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만 이분이 이제 궁금한 것은 남동생과 같이 등본에 올라와 있는데 남동생은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주택을 따지는 세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아셔야 되는데 뭐 같이 살고 있는 한 집에 같이 사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든지 자녀와 같이 산다든지 혹은 형제 자매와 같이 산다든지 혹은 부모도 한 단계 넘어서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손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많이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대원의 범위는 사실 형제 자매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을 따지는 세대원의 범위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이렇게 그 무주택을 따지는 세대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등본에도 같이 올라와 있지만 일단 무주택을 따지는 세대원의 범위에서 형제 자매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은, 댓글 달아주신 분은 아마 주택 청약을 하실 때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질문 워딩 자체가 청약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청약 자격은 다 주어지죠. 다만 이제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무주택자로서 청약 자격이 있느냐,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텐데 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무주택자로서, 무주택자의 자격으로서 그 순위에 청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 혹시나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뭔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하실 때 그 분양 상담실이나 혹은 청약 호응을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청약 자격과 관련된 그런 체크리스트 중에서 소형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분은 전용 면적 55.98제곱미터 그리고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겠죠. 공시가격이 6,730만 원인 주택이다. 2020년 1월 기준이면 무주택으로 적용되겠네요. 위치는 부산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또 역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청약할 때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분은 전용 면적 기준도 충족을 하고요. 공시 가격 기준도 역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주택 하나만 지금 갖고 계신다면 청약을 하실 때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소형 저가주택을 예외로 두는,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청약 자격과 관련해서 주택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이 예외 규정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까 조건 두 가지, 전용 면적 기준, 주택 가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6,730만 원이지만 또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는 이게 8천만 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을 잘 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질문 하나가 또 있죠. 이 경우에는 안동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역시 가격 기준이나 그리고 그 면적 기준에서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보여지고요. 16평이니까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3천만 원이니까 뭐 가격은 충분히 가격 조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질문이 공공주택,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의 청약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형 저가주택의 그 부분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적용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에는 청약할 때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서 청약 전략을 준비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형 저가주택과 또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 이 부분이 겹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주신 부분이 계세요. 자,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 규정의 9호, 53조의 9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는 6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6호는 6호와 각 호가 겹치는 경우는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형 저가주택은 9호이고 그리고 6호가 겹치는 부분, 9호와 6호가 겹치는 부분은, 자, 여기에서는 이 표가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일단 소형 저가는 9호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9호로 다시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소형 저가로 이 표에서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 저가와 53조의 각 호, 6호가 겹치는 경우에는 결국은 1주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점, 소형 저가주택의 특례가 미적용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저가일 경우에는 다른 호와 겹치는 경우에는 결국은 주택수로 체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아까 밑에서 질문을 해주셨던 그런 분인데요. 55.8제곱미터의 공시지가 7천만 원짜리 빌라를 보유 중인데 본인이 보유한 빌라에는 이제 와이프와 딸 둘이 거주 중이고 본인은 거주지가 현재 부모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7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향에 퇴거를 해놓은 상태이고 어머니만 지금 같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제외하고 와이프와 딸 둘이 이제 부양가족, 그러면 부양가족이 3명이죠. 이런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에서 가산점, 부양가족 가산점이 20점이 되는 것이고요. 총 4명이니까. 무주택 기간까지 적용된다면 28살에 결혼을 했기에 가산점은 32점이고 이 두 개를 합하면 52점이 된다.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다라고 이제 해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청약 가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근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28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가산점 32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까지 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가산점 32점을 받지는
못한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역시 이 부분도 해당 뭐 청약 홈 문의 전화나 혹은 청약을 하실 때 그 관련된 청약 사무소, 분양 상담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 기간이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거주 한 채와 2020년 5월에 오피 면적 67제곱미터를 구입했는데 임대소득 월세 70을 받고 있다. 실거주 한 채가 있으시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얼마 전에 구입하셔서 임대소득 70, 4년 전에 매매를 할 거라 주택임대 신청을 안 했는데 안 하면 세금이 했을 때와 차이가 많은가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 지자체까지 등록을 하신다고 보면 임대 의무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의무를 준수할 자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임대 등록을 안 한다면 자, 월세 70이죠. 월세 70, 연 840이고요. 자, 필요 경비율 50% 적용하면 420만 원. 거기에 이제 기본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이 까일 수도 있고 안 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안 까이고 420만 원이라고 치면 420만 원 곱하기 이제 14%가 되겠죠. 14%니까 59만 원 정도의 일단 임대소득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등록을 안 하고 또 이분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요.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월세 말고 다른 임대소득이 없으시면 220만 적용되니까 한 뭐 30만 원 정도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관건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뭐 한 달치 한 달금을 내게 되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건보료가 만약에 지금 피부양자로 계신다면 새로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연 84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지자체까지 임대 등록을 하시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아마 그 건보료 부담이 생기게 되고, 그게 연으로 따지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소득세보다 더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자, 지금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신지 아니면 피부양자이신지 아니면 이미 지역가입자이신지 이런 부분들, 직장가입자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건보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피부양자라면 임대 등록을 안 했을 때 건보료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 부분. 그리고 임대소득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데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 임대소득세 부담이나 건보료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임대 의무,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임대료 상한이 제한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짜증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한 대우집 뉴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시고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